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.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죄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1심 재판에서 2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.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시 계엄 선포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의 내란이었다며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 등을 통해 내란에 기여했다고 판결했습니다. 계엄을 형법상 내란죄로 본 판결은 처음입니다. 형법 87조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을 내란으로 보고 있습니다. 판사는 12.3 계엄 포고령을 헌법 질서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에서 발령된 것으로 보고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정했습니다. 또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점거, 출입 통제한 행위를 폭동으로 보았습니다.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것입니다. 이 판결은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. 내란죄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목 중 하나입니다. 이를 적용하려면 위헌, 위법성을 넘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과 헌법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확정적 목적이 엄격히 증명되어야 합니다. 군의 국회 진입으로 국민에게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나 6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과거 12.12나 5.18처럼 유혈 사태를 동반한 사건과 같은 잣대로 심판하는 것이 법리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판결과 한 전 총리 항소심 등 후속 재판을 통해 엄격히 가려져야 합니다. 판사는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통해 내란의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결했습니다. 계엄 당시 한 전 총리의 소극적인 행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것을 계엄 가담으로까지 봐야 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.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만료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했다고 했지만 판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심지어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훨씬 뛰어넘는 23년형을 선고했습니다. 한 전 총리 등 당시 국무위원 거의 모두가 계엄에 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.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하급자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간 부분에 대해 너무 과도한 판결이 아닌지 항소심에서 가려야 합니다.